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다른 우리 식구분 상담을 하게 됐는데, 상담 이렇게 길게 이제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 영상 보셨냐, 봤다, 좀 평가를 해달라 하니까, 첫 번째 너무 재미가 없다, 두 번째 너무 어렵다, 세 번째 뭐라 하시지, 너무 길다. 그래서 재미는 원래 제가 지금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어서, 혼자 이렇게 재밌게 하기, 텐션을 끌어올려서 재밌게 하기가 굉장히 제한이 돼서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짧게라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말도 좀 더 빨리, 말도 느리다. 이제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우울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우울함을 뒤로 하고 한번, 이제 보이지도 않고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상황이. 노안도 온 것 같고, 아무튼 이 노안 때문인지 이게 잘 안, 하여튼 보시면, 저는 이분 제목이 뭐 국회의원인 것 같은데 안 중요해요. 제가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평가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범죄의 어떤 패턴,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엮어가지고 추가로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린 차원에서 이제 그 2차 가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청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이 있나 봐요. 박원주라는 분이 있는데, 노래방에서 비서를 내보내고 보좌관을 추행했다. 이제 전형적인 이제 뭐 가불관계, 이제 의뢰 비서나 보좌관 이런 사람들 거의 뭐 진짜 에게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년 12월에 이런 범행이 있어. 그때 이게 아마 대선 국면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뭐 사퇴하네 마네 뭐 이렇게 하다가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다른 더 이제 뭐 사퇴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던 걸 기억하는데, 자, 회식 중에서 노래방 신체 접촉, 성관계 요구. 참, 피해자는 이제 대선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가지고 대응을 못했다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왜 니 그러면은 문제 제기 안 한 거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러니까 당시에 적극적으로 이제 거부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신고하지 않은 거, 이런 얘기 하면서 피해자가 전형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면서 따라서 강제 추행 내지는 강간이 아니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해자 입장에서 저한테 상담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억울해 보이면 제가 뭐 상담해 드리겠지만, 이런 거는 뭐. 그리고 제가 이런 분들은 제가 고민 안 해도 당에서 공천 바꾸기를 원하는 뭐 그 당 주변에 무슨 수위 많은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총선 불출마, 정계 은퇴 요구 한 달 뒤 거부하고 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더 나쁜 게, 이제 피해자를 이제 면직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 뭐 했다는 게,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노래방에서 다른 친구를 내보내잖아요. 그럼 부르면 이 중에 지금 왜 이러시냐, 너무 많이 취하셨다,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해서 부인이 떨치고 일어나서 자신의 기계를 보여주기를 그게 기대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못 본 척 하거나 그냥 뭐 이렇게 모른 척 하거나,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야, 그거 보지 않았냐, 증언 좀 해달라고 하면, 나 끼고 싶지 않다, 나 못 봤다,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범행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강제추행 치상,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피하다가 뭐 상처를 입거나 뭐 이렇게 했겠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러니까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 이제 이게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뭐 면직을 시도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지도 않은 이런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피해자가 뭐 자리 보장을 요구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2차 가해 했잖아요. 이게 이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식 이유 갔는데 갑자기 다른 비서를 다 내보낸 다음에 단둘이서 대화를 하다가 이게 황당하죠. 왜 내보내? 그래서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고 수행하고 있는 게 정강이를 걷어차며 강하게 저항하는 A씨. 피해자가 이렇게 저항한 거죠. 네. 이제 그런데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뭡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직후에 문제 제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제가 뭐 다뤘던 사건 중에서 뭐 비슷한 거예요. 뭐 회식하다가 막 이제 되게 상하 관계 있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갑자기 막 기습적으로 키스를 해.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때도 4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각자 혼자 호텔방으로 들어갔는데 새벽 1시, 2시 뭐 이 사이에 이제 그 피해자 있잖아요. 강제추행의 최초 피해자 호텔 방으로 오라고.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은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사과하려는 생각에 이제 갔는데, 그것도 대본에 아니 니도 생각이 싫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에 오지 않았냐, 그 시간에 왜 왔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약간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 석연치 않은 뭐 그런 부분이 했었는데, 이제 이 피해자가 이제 갔는데 또 다짜고짜 이제 강간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침대에서 발로 차고 막 극렬히 저항을 하죠. 최초에 이제 뭐 할 얘기가 있다 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도 50대고 20대고 이게 사회 최전생이고 이래서 그런 거를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해도 되고, 이제 우리 서로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출근해서 또 이 사람 얼굴을 봐야 되니까 그런 어색한 상황은 싫고, 그래서 그걸 사과를 하려고 하는 거라 생각해서 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하지만 여기서처럼 이제 극렬하게 이제 저항을 하고 해서 결국 강간으로 이제 처벌이 된 건인데,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게, 이제 밖에 있던 빚을 불러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회식장에 정리 귀가하려 하자 박 의원은 또 이 피해자한테 함께 차에 탈 것을 강권했고, 이것도 의무업리를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사는 이제 오피스텔까지 이제 비서가 운전하는 차로 이제 이동해서, 이제 피해자는 보좌관이었죠. 그래서 먼저 차에 있는 박 의원이 좌석에 앉아있던 A씨의 손목을 붙잡고 집에 올라가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했다. 거절하자 다시 추행을 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갑질이고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멘탈 잘 부여하셔서, 멘탈 잘 관리하셔가지고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끝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처벌되거나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봐야 조금이라도 이제 가슴속에 이제 엉어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건 유상건에서 강제추행, 뭐 강간 미수, 그다음에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명예훼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전문가의 상담 받으시면 좋겠다. 자책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또 상담이나 이런 게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절에 가서 설법 듣고 뭐 은혜 받아도 우리가 이제 현실에 발 딛고 살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맨날 이렇게 가면 직장 내에서 상사는 갑질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내가 법적으로 이제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내가 피해를 당했거나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못하거나, 이제 나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뭐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거나, 이런 게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 문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여러분 고민을 이제 상담 이제 고민을 좀 들어드리고 법적으로 제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조언을 드려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 자체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변명인데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해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마주 앉아서 궁금해하시는 걸 제가 뭐 이렇게 상담해 드릴 때는 또 모르겠는데 혼자 이렇게 떠들면서 제가 속된 말로 좀 미친놈도 아니고 저 혼자 이렇게 텐션 끌어올려가지고 재밌게 하기는 제한이 되니까 그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고 대신에 뭐 구독, 좋아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크게 관심 안 가졌던 거 이건 내한테 이런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관심 갖기 어려운 주제들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든 형사든 청사에 휘말리지 않고 이제 한평생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이 생겼을 때라도 물어볼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식구분한테 이제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뭐 법적인 거든 뭐 다른 것도 많아요. 저랑 이제 고민 이렇게 상담하는 거는 제가 뭐 공부 방법이 그거는 좀 논외로 하고 아무튼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부담을 갖지 마시라. 편하게 연락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해봤던 거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건 제가 다른 동료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뭐 더 만약에 천착이 필요한 주제면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동네에 있는 바보보단 조금 도움이 되는 이제 동네 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